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주 재밌는 걸 하나 가져와 봤거든요. 이게 바로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손을 얹은 다음에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보면은 이 책이 해답을 알려줘요. 저희 사무실에 출근해서 이걸 가지고 막 놀았어요, 직원들하고. 근데 이제 곧 소개팅을 앞둔 어떤 분께서 저 이번 소개팅 잘 되나요? 하고 딱 열었어요. 감탄할 것이다. 세계대전 2020년에 어떻게 잘 풀릴지 누가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해보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세계대전이 구독자 수 10만을 넘길 수 있을까요? 더 빨리 책 펴세요. 뭐래? 이게 그러니까 쾌쾌 묵은 방법들은 과감히 버려라. 이런 거 이제 하면 안 되나 봐. 안 되나 보다 진짜. 우리 정장 입지 말고 우리 뛰어나가서 하고 막 분장하고 막 탈 쓰고 막 나와야 되는 거 아니지? 너무 옛날 방식인가? 이래서 안 되는 건가? 그럼 조혜 기사님도 해보실까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연봉 공개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매출이 2배 오를 수 있을까요? 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라. 그럼 다 적극적으로 하면 된다는 거네? 그렇죠. 와, 좋겠다. 나는 저희 아들 이름이 시우거든요. 시우는 올해 만 3살이 된다. 당연한 거죠. 시킨 대로 한다면. 이거 너무 짝짝하고 재밌다. 웃긴다 이거. 네, 바로 오늘의 주제. 정말 많은 사업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매출액이 조금 올랐다 싶으면 남자 사장님들이 전화가 100% 오세요. 저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리스로 할까요? 할부로 할까요? 렌트를 할까요? 남자라면 일시불인가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차량 구입. 과연 리스냐, 렌트냐, 할부냐? 사장님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고요. 근데 두 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는 작년에 차를 바꿔서 제 인생의 첫 차를 산 거거든요. 원래 남편 타던 차를 타고 다녀서 리스로 타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차 바꿨는데 저는 할부로. 그러면 일단은 리스가 뭔지, 장기 렌트가 뭔지 개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리스나 렌탈 같은 경우는 빌리는 거죠. 물론 리스에도 이제 빌리는 거와 사는 게 있어요. 약간 디테일한 게 있는데 할부 같은 경우는 이제 4명의 차를 사서 이제 돈을 빌려서 사는 거고. 일단 그러면 할부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할부는 이제 본인 명의로 차를 사는 거죠. 차를 사서 차량 대금을 금융권에서 빌려가지고 갚아가는 방식인 거고. 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 회사한테 차를 빌리는 거죠. 이것도 형식에 따라서 뭐 금융 리스냐 운용 리스는 아니긴 하는데 저희가 쉽게 받아들이기에는 그냥 빌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렌트도 마찬가지로 빌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자분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결국에는 업무용 승용차, 본인이 이제 타시면서 업무도 보시는 어떤 승용차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법상으로는 1,500만 원까지 이제 비용 처리 가능하죠. 이 경비 안에는 이제 감가상각비라든지 어떤 보험료, 뭐 세금, 유류세 등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 금액이고요. 감가상각비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차량을 구입하는 게 향후 5년간의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 차량을 구입하는 거라면 한 값을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제가 남편에게 자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300만 원짜리 가방이 사고 싶으면 이 가방 내가 10년 멜 것 같아. 1년에 3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달에 25,000원인데 이걸 왜 안 사?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비용 처리하는 게 그게 바로 감가상각비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방이 이제 1년 매다가 9년은 장롱 쏘고.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되고요. 기타 차량 유지비가 700만 원까지 해서 총 1,500만 원까지가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소나타 같은 중형차 기준으로 볼 때 뭐 세금이나 보험료 한 100 정도 이 정도로 하면은 한 500에서 600 정도가 이제 유류비일 텐데 그렇다면은 이제 월 인정되는 게 한 뭐 40에서 50? 지금 세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업을 많이 하는 어떤 세일즈맨들 같은 경우에는 유류비 50만 원 이상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두 분은 몇 킬로 정도 타세요, 1년에? 1년에 거의 저 한 3만 타는 것 같은데요. 많이 탄다. 저는 운전하는 게 싫어해서 잘 안 탑니다. 저는 15,000, 2만 이 정도 탈 것 같거든요. 저희처럼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유류비가 법에서 정해진 것보다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내가 이 유류비를 사용한 것이 나의 그 업무와 관련됐다는 거를 차량 업무일지라는 걸 작성하면서 증명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초과한 부분도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귀찮아요. 근데 이거하고 재미 많이 봤잖아요. 기재부에서 이거 가지고 재미는 많이 봤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만약에 법인의 대표가 내가 이제 정말 업무용 차량으로 타면 그렇죠. 괜찮은데 맞아요. 대표님 와이프, 대표님 아들 이런 그렇죠. 애들이 이제 막 포르쉐 막 911 맞아. 박스터 막 이런 거 뽑아버리고 이러니까 예. 그거를 제재하려고 한 건데 근데 이제 다른 분들까지 너무 피해를 보시니까 사실 너무 귀찮잖아요, 이거 작성하는 게. 리스가 원래 가속상각이 되는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스에서 이제 영업사원분들이 이거 나오고 나서
이제 좀 타격을 받으셨죠. 그래서 세법적인 차이는 전혀 없고요. 이제 리스하고 장기 렌트가 이 부분 차이가 좀 있던데요. 리스는 일반 번호판을 달고요. 장기 렌트는 하, 퍼, 호 이런 번호판 많이 보셨죠. 리스는 주행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최대 4만 킬로까지 제한이 있고요. 장기 렌트는 제한이 없습니다. 리스는 자산에 포함이 돼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 부분도 그 금융 리스나 그쵸, 운용 운용 리스 따라 조금 다르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장기 렌트는 자기 자산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포함이 안 됩니다. 리스는 자동차 보험을 개별로 가입해야 되고요. 장기 렌트는 렌트비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별로 가입 안 하셔도 되고요. 취등록세를 따로 내야 되는데 장기 렌트는 렌트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단순히 비교하면 렌트료가 제일 비싸겠죠. 렌트료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여태껏 온 회차 중에 제일 길게 말씀하신 거 그러나요? 아니세요? 그렇나요? 호흡 괜찮으시죠? 호흡. 아, 예, 예. 아, 통틀어서 정리를 한 번에 쫙 해드릴게요. 누가? 조일 기사님. 어려운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차이점 딱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자율 부분인 거죠. 할부, 렌트, 리스 모두 이제 금융기법 활용하는 거고 이걸 제공하는 회사마다 이윤이 다르기 때문에 이자율 차이가 나고 여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부담하는 비용들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저는 항상 이거 설명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세 개 중에 제일 싼 걸 하셔라. 어차피 세법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죠. 금융리스 또는 이제 우리가 사는 할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재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올라갈 수 있지만은 운용 리스라든지 아니면 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외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올라가지 않게 되죠. 세 번째로는 이제 자동차 보험료 차이인데요. 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트회사 명의로 가입을 하게 되잖아요. 무사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가입하는 게 싸실 거고 조금 사고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렌트로 하시는 게 보험료가 좀 쌀 수 있다라는 점. 그렇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가장 큰 거는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희 남편하고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직장인이라서 이제 어떤 차량을 소유의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제 나는 실효세율이 50%에 육박한다. 뭐 건보료랑 이런 걸 다 합치면 그쵸.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씩 리스료를 내고 차를 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는 50만 원 내고 타는 거야. 이렇게 설득해서 이번에 차를 바꿀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자주 바꾸고 비용 처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리스나 렌탈을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다는 게 이제 좀 저의 의견입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세무업계 거상다운 발상입니다. 야. 10년 네, 저희가 오늘 준비했던 이야기는 자동차 구입할 때 사업자분께서 리스냐, 렌트냐, 할부냐 이런 걸 고려하신다고 했는데요. 결국에 세법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게 답변이고요. 오히려 구입하실 때는 자신의 현금 유동성 상황, 현금 유동성이 좋으시면 일시불로 사는 게 가장 저렴하고요. 조금 더 차를 좀 자주 바꾸고 싶다, 3년이나 5년 주기로 그렇죠. 바꾸고 싶다고 하면 리스나 렌탈을 선택하는 게 더 맞다는 걸로 네, 정리를 맞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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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오늘 어디 가요? 거상. 오늘 어디 가는 진짜게? 아니 뭐 집에 안 가도 돼? 바쁘지 않아? 소고기 먹어야지. 소고기하면 되겠어요? 그래 먹으러 가요. 저도 세무회계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